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이제 뇌전증 지원센터 뇌전증 톡톡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20명의 그 환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이제 21번 환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보면, 이분은 이상 전기 신호가 아주 가끔 살짝 온다고 돼 있고, 현재 오르필 토피라메이트 두 가지를 먹고 계시는데 질문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을 복용해도 치유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 뇌전증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발 요인을 피해야 되는 게 그 못지않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유발 요인이 수면 부족. 항상 7시간 이상 수면하시는 게 필요하고 뭐 정 어렵다 그러면 뭐 6시간까지. 근데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나든 발작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인데 이 술을 마시면 발작 빈도가 올라가고 술을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마셨다 그러면 그 먹고 나서 2 내지 3일 동안에 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라든가 스트레스에 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면 뇌전증 도움전화 1670에 5775를 전화를 하면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필요시는 심리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뇌전증 도움전화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생활 습관을 아까 필요한 그 유발 요인을 다 피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 이상 발작이 없어서 약을 줄여서 다 중단한 후에도 몇 년 뒤에라도 밤을 샌다든가 뭐 취하도록 술을 마신다고 했을 때 발작이 재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을 아주 규칙적이고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째 질문은 입에 거품을 물고 혀를 깨물고 팔다리가 꼬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전신 경련 발작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한 대발작. 그런데 지금 먹고 있는 약이 하나, 둘, 셋, 넷, 그 항뇌전증 약이 3가지 내지 4가지 먹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 2가지 먹고, 또 아마 금주약인 것 같은데 그거 하나 먹고 이렇게 아마 드시는 것 같아요. 질문은 국민학교 어릴 적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뇌전증으로 쓰러지고 계속 복용하니 면역력도 기억력도 더 나빠지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쓰러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지요? 이젠 죽어도 좋으니 쓰러지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수술을 생각 중입니다. 약은 먹기가 싫어지네요. 죽지 않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겪고 있는 뇌전증의 형태가 뭔지 그리고 얼마나 빈도가 어떤지. 왜냐하면 뇌전증 발작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뇌전증 발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별을 우선 해야 되고 현재 쓰고 있는 약이 3가지인데 그거 말고도 또 많은 약들이 있으니까 다른 약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또 보셔야 되고 진짜 이 약 저 약 2-3가지 이상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발작이 재발한다 그러면 그때는 뇌전증 수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뇌전증 도움전화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우선 알아보시고 그 중에서 가까운 지금 만약 인천 지역에 계신다 그러면 이대 목동병원도 거기서 좀 가까우면 이대 목동병원에 신경과 거기 이향운 교수가 이 난치성 뇌전증을 진료하니까 거길 방문해서 정확한 우선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진단을 받고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수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질문은 포항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전조 증상 후에 의식을 잃음. 그 먹고 있는 약은 하나, 둘, 셋, 넷, 4가지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고요.
질문 1은 제가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먹어도 한 달에 4번, 5번 지금 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보면 4가지 약이 다 용량이 최대 용량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경련제 치료할 때 제일 원칙이 뭐냐면 한 가지 약을 쓰더라도 최대 용량까지 올려봐야 돼요. 그래야 그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이 4가지 약이 다 최대 용량이 아니세요. 이런 경우는 진짜 이 약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약을 먼저 올려보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약을 여러 가지 먹는다고 많은 건 아니고 용량이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다 4가지가 용량이 낮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전증 약을 계속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나요? 그 내성이 생긴다고 이렇게 확인된 건 없어요, 사실. 하지만 이제 내성이라기보다도 아예 약이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약물 난치성 한 30% 된다 그랬죠. 그런 경우는 내성이 아니고 아예 약이 안 듣는 거지. 일단 한 번 약이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긴 시간 동안 약을 먹고 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나요? 이분도 역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비약물 치료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뇌전증 수술을 꼭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뇌전증 도움 전화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좀 알아보시고 포항이면은 부산이 가까우면 부산 해운대 병원이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거기 신경과 김성은 교수한테 진료를 좀 받고 뇌전증 지원센터에서 추천해서 왔다 그러고 지금 이런 현재 상태에서 약물 말고 수술 방법도 있는지 또 약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용량을 올려서 써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방의 진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진료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요. 교수님께서 항상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지방으로 방문 진료 오시는 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전국에 거점 뇌전증 지원 병원을 지정하려고 보건복지부에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산에는 일단 해운대 백병원이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가까운지 잘 제가 모르겠지만은 부산에도 한 군데 더 그다음에 뭐 대구 이런 데도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지금 육성할 계획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뇌전증 지원센터 뇌전증 도움전화 1670-5775 전화를 해서 포항에서 가장 가까운 어느 병원을 가면 좋을지를 물어보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째 진단은 질문만 있으신데요. 질문 1은 경기를 안 한 지 반년이 조금 되어 가는데 약을 한 번에 줄이는 건 부작용이 올 수 있나요? 항뇌전증 약은 갑자기 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지금 발작을 안 한 지가 적어도 2년 내지 3년 지나야 우리가 약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내지 3년 만약 안 되고 뭐 6개월 전에 발작을 만약 했다 그러면 지금 반년이 조금 되어 간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을 우리가 줄이지 않습니다. 6개월에도 발작 안 하셔야 돼요. 3년 동안을. 그러니까 아직은 약을 줄일 때가 아니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무기력증이 오는 건 발급되는 약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항뇌전증 약 중에 무기력증이 부작용으로 오는 약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케프라가 이제 무기력을 일으키는 약인데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을 한번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약 치면은 약의 정보가 나와 있어요. 거기 부작용 중에 무기력증이 있는 약이 있으면 주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무기력증이 좀 많다고 말씀드리면 아마 그 약을 줄이고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겁니다. 25번째 질문은 경주시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한쪽으로 머리를 비틀고 소리를 내면서 격려를 하는데 한 달에 8번 내지 10번. 이분 굉장히 발작이 빈번한 분이시네요. 먹고 있는 약은 휴덱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약을 먹고 계시는데 발작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분도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들어갑니다.
질문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3년 4월부터 자가 면역 뇌염 치료 중이고 면역 글로불린 주사와 리투시맙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도 경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알만 먹어도 효과가 있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2번 합쳐서 14알씩 먹고 있는데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물을 통해 완치될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우선 지금 약을 이분도 5가지 약을 먹고 있는데도 발작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봐서는 우선 약에 잘 안 들으시는 타입이세요. 물론 이제 새로 나온 신약이 기존에 이렇게 약이 안 듣는 환자 중에 한 20-30%에서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신약은 안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이분도 일단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준해 가지고 검사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지 우선 보셔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비디오 뇌파 검사를 입원해서 며칠 동안 한번 해보셔가지고 발작이 뇌의 한 곳에서만 나온다 그러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쪽 뇌에 두 곳 이상에서 나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술하기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신경 자극술을 통해 가지고 발작의 강도나 빈도를 또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우선 그 비디오 뇌파 검사를 포함한 그 수술 전 검사를 시행을 해서 수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질문은 입맛 다시고 생각하던 멍 때림. 최근 6개월 내에는 증상이 없어서 최근에는 아마 조정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작년 10월까지는 월 7회로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마 추가한 약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질문 1은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을 놓쳤을 경우 늦은 시간에 빨리 약을 먹고 저녁약을 먹어도 괜찮은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 약을 깜빡 잊고 점심때 먹었다고 하면, 뭐 1시나 2시경에 먹었다고 하면 저녁약을 먹는 시간이 7시, 8시다 그러면 좀 늦게 드시면 돼요. 10시나 11시쯤. 그러니까 생각이 났을 때 그냥 꼭 드세요. 빠뜨렸다고 내가 생각났을 때 몇 시간 지나서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 대신 그 다음에 먹는 약의 시간을 조금 뒤로 늦춰서 그렇게 하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증상 나타나는 게 스트레스와 큰 상관이 있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이 편안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스트레스도 3가지 유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힘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다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에 발작 빈도가 확 주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그거는 이 스트레스가 발작의 빈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째 질문은 복합 부분 발작, 대발작 한 달에 한 번 하시는데 지금 먹고 있는 약이 4가지. 이분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4가지나 약을 먹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발작을 한다 그러면 역시 약에 의해서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난치성 뇌전증입니다. 이분의 질문은 위 약을 먹으면서 임신 시에 아이를 가져도 괜찮을까요? 임신 이야기하고 약 조정 한계이래요. 그리고 부엌에서 일을 한 날 음식 조리, 소분 등 부엌에 머문 시간이 많을 때 제가 약을 먹었어도 대발작을 해요. 부엌이란 곳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항뇌전증 약을 먹으면서도 임신은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 약으로 인해서 이제 기형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을 우리가 추천을 해요. 그래서 항뇌전증 약 중에 임신을 할 때 가장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약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베티라스담, 케프라, 큐팜 이런 약 한 가지고, 2번째는 트리렙탈, 그리고 3번째는 라믹탈. 그 3가지는 가장 안전한 약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라믹탈이 하루에 먹는 약이 350mg 이상이면은 기형 발생률이 조금 증가해요. 가능하면 그 3가지 약, 지금 말씀드린 케프라, 트리렙탈, 라믹탈 3가지로 가능하면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분은 지금
큐팜이 케프라입니다. 큐팜 하나는 안전한데 테그레토라고 센티라고 화이콤파는 그렇게 아주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테그레토를 트리랩탈로 좀 바꾸고, 테그레토라고 트리랩탈 거의 비슷한 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이콤파나 센틸 대신에 뭐 라믹타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큐팜이 지금 하루에 2000ml 먹기 때문에 더 올릴 수 있어요. 3000ml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큐팜을 더 올리고 뭐 화이콤파를 줄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을 먹어도 대발작을 한다 그러는 거 봐서도 이분도 그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들어가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전증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